자, 이번 강의는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던 순환계를 살짝 벗어나서 요즘 뭐 연일 우리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예방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우선 노블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새로운 신종,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바이러스가 2019년 12월인가요? 2019년도에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 N은 여기 노블, 새로운 신종 얘기를 하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COV 뭐 이런 식으로 약자를 해서 2019년도에 세상에 처음으로 생겨난 신종, 그전에는 없었던 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요즘 많은 이 사회적인, 이 세계적인 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마스크를 쓰고 이 긴장된 이 상태에서 이동을 하고 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앞으로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바로 오늘이 2월 7일인가요? 우리 오늘은 2020년도에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우리 신문을 찾아보니까 사망이 630명. 벌써 상당히 많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이 확진 환자가 3만이 넘어서 3만 1,000명이 정도가 되는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다 당연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확진 환자 중에서 약 한 250명은 중국이 아닌 중국 중심으로 해서 해외 다른 나라에서, 여기서 우리나라도 포함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20명 이상이 이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는, 이제 세계적인 질병이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이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병지인 중국 근처의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중국을 다녀온 사람이 제법 있는 미국에서도 해외 확진자들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뭔가 이 긴장 상태에 있는, 확 번질 수도 있고 또 사그라들 수도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우선 얘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많이 쓰는 말이지만 혹시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면은요.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상당히 작은 박테리아가 우리 가장 작은 미생물로 보는데요. 이 박테리아가 직경이 1 마이크로미터, 1000분의 1 밀리미터 정도라면, 바이러스는 이거보다도 훨씬 10배, 100배나 작은, 아주 작은 사이즈의 지금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이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생명과 생명의 어떤 이 중간 이 지점에 있는 어떤 생명이 아니니까 물체라고 뭐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세포처럼, 뭐 박테리아처럼 여기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무슨 대사도 벌어지고 뭐 소포체도 있고 이런 거 다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서 증식도 하고 해야지 생명일 텐데, 이 바이러스는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생명입니다. 무생명인데, 그런데 바이러스는 이 작은 파티클에 이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핵산, 어떤 이 바이러스는 DNA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바이러스는 RNA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바깥에 어떤 표면에 단백질들을 가지고 있는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핵산 플러스 단백질, 이 안에도 단백질 몇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들,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러스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증식은 독립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 이것이 지금 세포인데요. 세포 안에서, 그러니까 이 숙주세포, 거기에 기생을 해가지고 이 생명의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증식을 할 수가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것은 공기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잠시 머무를 수 있지만 뭐 하루 이틀 그렇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죠? 반드시 세포 안, 숙주세포 안에서 증식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 대표적인 이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안에 여기다가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생명들은 DNA를 가지고 이 생명의 설계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바이러스는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은 DNA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이런 것들은 DNA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조류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많은 그런 바이러스들은 또 RNA 바이러스입니다. RNA 바이러스는 DNA를 안 가지고 RNA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어떤 정보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고요. 자,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에 보이는 이것이 바로 RNA입니다. RNA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포 바깥에는 많은 이 단백질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RNA 바이러스의 특징은 상당히 이 돌연변이가 그러니까 RNA에 있는 염기 서열이 이 교체가 바뀐다라는 돌연변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DNA 바이러스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돌연변이가 비교적 잘 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전에 DNA 공부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DNA가 복제될 때 하나가 실수가 잘못돼서 돌연변이가 될 것 같으면은 DNA 리페어 시스템, DNA 수선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수선이 됩니다. 그렇지만 RNA 가지고 있는 경우는 돌연변이가 잘못되면은 그 잘못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NA 바이러스들은 이제 돌연변이가 자주 생기고 이것이 변종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돌연변이가 생기니까 이 변종이 돼서 그래서 이것이 아주 치료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 이 특징이고요. 계속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기에 있는 단백질들이 계속 어떤 경우는 매년마다 교체가 되고 매년마다 교체가 돼서 이것을 공격을 하려도, 어떤 백신을 만들려도 백신을 만들고 나면 벌써 이것이 변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해에는 치료가 안 되는, 가령 조류 독감,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들이 매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 놓더라도 몇 년 지난 다음에는 그것을 쓸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RNA 바이러스의 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바이러스의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이 작은 파티클들, 생명이 아니니까 작은 이런 그 파티클 입자들이 보이고요. 이 바깥에 단백질들이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이 바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코로나 하는 것이 왕관이라는 뜻인데, 왕관의 어떤 바깥에 이 장식물처럼 장식이 여기에 이 바깥에 바로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여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바이러스들은요, 이제 여기가 이것이 이 점막 이 세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이 호흡기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나 뭐 인두 또 많은 경우는 우리가 윗부분에 있는 흉부들, 그러니까 기관지, 폐, 허팍과리 이런 숨쉬는 데 관계된 호흡기가 주로 타겟이고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지금 여기에 이것이 숙주고 점막에 있는 세포들이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증식을 해서 침입을 한다며요. 증식을 해서 여러 마리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혼자 못 사니까 이 바이러스들은 반드시 이 세포에서 단백질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조립을 하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조립하는 이 그런 시스템들은 바로 이런 전부 다 이 점막 세포를 그러니까 사람의 세포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증식이 대충 되면은 이제 바깥으로 이 세포들을 다치게 이제 파괴를 시키고 빠져나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빠져나와서 이 근처에 있는 다른 세포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증식하면 증식할수록 이 점막 세포가 다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액 근처에 이제 많은 바이러스 파티클들이 생겨나서 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침입일 지나가지고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 정말 이제 아프게 되는 거죠. 그죠? 아프게 되고 바로 이런 당시에 이런 바이러스가 이렇게 해서 나오고 점막 세포를 깨고 나오고 이런 많이 이 코에서 콧물이 나오고 뭔가 호흡이 잘 안 되고 가빠지고 허파가 다쳤기 때문에 뭐 여러 증상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기침이 나오거나 이 환자의 입장으로서 이 재채기가 나오게 되면 이 점막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흘러나오겠죠.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비말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어떤 점액 속에 있는 여기에 어떤 물방울 여기에 섞여가지고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재채기를 하게 되면은 이 보통 1 내지 2m 정도까지 날아간다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비말을 몸 바깥이지만 그래도 한동안 바깥에서 견딜 수가 있고요.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말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장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점막 세포 근처를 뚫고 나오는 이 바이러스 파티클들, 이것들이 지금 이 점막 비말 안에 뭉쳐서 바깥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이고, 그것이 누구한테 흡수가 돼서 주로 손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데요. 손을 통해서 손이 눈을 만지고 손이 코를 만지고 입을 만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손 씻는 거 기본적으로 중요를 하고요. 그다음에 코나 입을 통해서 이런 비말들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뭐 마스크를 쓴다거나 뭐 그런 지역을 벗어나는 그런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시작점에서 얘기할 게 제법 많은데요. 여기서 서서히 중요한 얘기들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RNA 바이러스들은 지금 변종이 계속 생기니까 이 백신 치료가 거의 힘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면역 공부할 때 우리가 한 2달쯤 있으면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백신이 다시 나오긴 합니다. 백신이라는 것은 어떤 병원균, 뭐 바이러스 거기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을 병원균들을, 그러니까 이런 병원균들을 끓이거나 약화시켜서 여러 방법으로, 그러더라도 어떤 특정 이런 구조가 항원이 될 수가 있는 구조들,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이 에피톱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런 항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원인이 되는 항원이라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좀 그냥 조금 참으시고요.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항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약화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끓이더라도, 그래서 그런 약화된 병원균을
우리한테 주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백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가지고 우리 다치면 안 되죠. 약화가 됐지만은 거기에 항원은 이것이 뭐 약화돼서 분해가 됐다 그러더라도 여기서 병을 일으킬 수가 있는 원인 물질이 되는 항원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주사를 맞으면은 이 바로 우리 몸에서는 항체를 만들어서 이제 똑같은 항원이 우리한테 침입을 하게 되면은 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신속하게 항체를 만들어서 새로 침입하는 라이브 항원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든가 정말 독감 바이러스라든가 뭐 정말 여러 병원균들을 쉽게 빠르게 공격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백신 치료죠. 자,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이 많은 RNA 바이러스들은 이 에이즈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요. 조류 독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변종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백신을 만드는데 보통 1년, 2년, 3년이 걸리고 다 만들어 놓으면은 벌써 이것이 항원이 바뀌어져 쓸모가 없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종이니까 2019년도 겨울에 생겨난 신종이기 때문에 백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신속한 속도로 만들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성공할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호흡기를 침입하는 이런 바이러스들은 상당히 변종이 많이 생겨서 변종이 생기다 보면 서로가 조금씩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모습들이 기능도 바뀌어질 테고요. 바탕은 크게 유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바뀌어진 녀석들이 어떤 경로로 어떤 특별한 감염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미들 이스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12년도에 발견이 됐고요. 약 한 800명 정도가 죽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이 낙타 이런 것을 중간 매개로 해서 여기서 생겼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 가게 되면 우리가 사스 바이러스 하는 것들 역시 사스에서 아주 심한 호흡기 증후군 해서 여기도 650명 정도가 죽었고요. 그래서 이거나 주로 이 박쥐에 있던 이 바이러스들이 낙타로 오거나 아니면 결국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오는 이 공통된 감염 경로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최근에 어떤 일이든지 이 중국에서 후안이라는 지방에서 있는 어떤 동물을 파는 가게들, 바로 우리 박쥐 이런 얘기들 하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동물 중에서 어떤 특정 동물들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특정 동물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바로 그런 지역에서 동물을 파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많은 지역에서 거기서 사람이 감염이 되기 시작했고 이제 사람 간 이 감염도 되게 되는 이런 변종들이, 그래서 여러 나라도 이미 지금 퍼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습이라든가 이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학자들이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변종이 새로 생겨났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바로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거로 정리가 되죠. 신종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부분 이 박쥐에 무슨 특성이 있는지,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은 박쥐를 먹는 경우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자꾸 이렇게 발병이 되는 원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고양이, 낙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간에 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국 그 특정 발병된 시장이 바로 동물들을 많이 이제 매매하는 그런 지역이라서 어떤 동물을 통해서 생겼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했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자, 이거 이제 우리 RNA 바이러스고요. 이것이 점막세포고 호흡기에 있는 세포고요. 점막세포라는 것은 코 안에도 있을 수가 있죠. 코 안에 있는 세포가 다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쳐서 거기서 점액이 생기고 그래서 콧물, 재채기가 나오게 되는 것도 하나가 될 테고요. 호흡기 이 안쪽에 이 폐 안에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지금 이것은 점막세포고요. 여기에 지금 아주 작은 바이러스 파티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침입을 했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벽에 붙은 단백질들이 그 단백질들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킹을 해서 우주인이 뭐 화성에 침입하는 것처럼 도착하는 것처럼 여기에 도킹을 한 다음에 이제 이것이 안으로 들어오고요. 자기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RNA죠. 그래서 RNA Dependent RNA Polymerase라는 특별한 효소가 가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여러 종류의 RNA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RNA를 가지고 여러 RNA들을 점막세포 안에서, 그러니까 숙주세포 안에서 기생해가지고 여기서 여러 RNA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호스트에, 이 숙주세포에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RNA를 가지고 이제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고요. 트랜슬레이션이 벌어지는 것이죠. RNA, 그 DNA는 여기서 안 나타납니다. RNA가 RNA를 만들어내. RNA가 RNA, 이것도 트랜스크립션이라는 얘기 쓰는데 우리 보통 우리 유캐리오틱, 프로캐리오틱, 보통 생명체에서는 잘 벌어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다음에 이것이 정보 역할로 해서 많은 단백질들을 바로 호스트, 숙주세포의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서 이것이 소포체로도 가고요. 가고 단백질 만들고 이러면서 여기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나가게 되고 이것들이 생겨나가면서 이 숙주세포를 다치게 하면서 이제 늘어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액으로 몸 바깥으로, 세포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돼서 이것을 다치게 하고 바이러스 파티클 양은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다치는 세포들이 많아지면서 증상이 점점 나빠지게 돼서 그래서 심지어는 사망까지 가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우리 면역 시스템들에 의해서 이 사그러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고 바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RNA 바이러스가 이 복제가 돼서 우리의 증상을 유발한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무서울 수 있는 병입니다. 우리 RNA 바이러스라는 것은 우리 에이즈만 하더라도 이거 80년도 초인가요? 그런 질병도 이때더라. 면역 계통이 망가지는, 이것은 호흡계가 아니라 면역계죠. 그런 얘기 들었던 것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벌써 몇 년 안 있어서 에이즈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져버렸죠.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RNA 바이러스 중에서 조류 독감, 이 독감 바이러스, 이 인플루엔자, 이것은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인데요. 이것도 역시 RNA 바이러스고요. 이런 것은 191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스페인에서 이것이 발병이 됐는데요. 이것은 약 한 2천만 명의 사망자를 유발한 엄청나게 무서운 것으로 번지게 돼서 세계적인 전염병, 우리 팬데믹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아주 공포의 이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적도 있고요. 근래에 이렇게 무서운 형태는 1968년도에 역시 독감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가 바로 홍콩 독감 해가지고 약 한 100만 명, 이 100만 명의 이 사망자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무서운 역시 이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같은 RNA 바이러스지만
뭐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몇백 명 수준에서 멈추게 되었으면 다행인데요. 그렇지만 옛날 이런 때에 비해서 워낙 우리 시스템도 좋고 치료 방법, 병원, 뭐 의료 시스템, 많은 의사들 등등 있어서 이렇게까지 번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환자가 발병한 것들을 숨긴다거나 어떤 정치적인 이유라든가 이런 거에서 그런 건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빨리 시작 단계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확진 의심되는 사람의 동선을 찾아가고 그런 노력들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시스템들을 가지고 지금 빨리 이 환자 수가 언제 지금 늘어나지만 적당한 시점에서는 다시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돼서 통제 바깥으로 벗어나면은 이 무서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감염되고 증상이 시작되는 이 점을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X축이 시간이고요. 우리가 증상의 정도가 심한 이 정도를 Y축으로 보면요. 언젠가 감염이 됐죠. 지금 내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뭐 한 마리, 이 생명체가 아니니까 말이라는 말은 아닌데 이 하나의 파티클, 하나의 입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가 들어왔으면은 한동안은 이제 해서 증식이 조금씩 되겠죠. 그렇지만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점막세포 몇 개가 다쳐서 뭐 하나 다쳤는데 거기서 멈출 수도 있고요. 어쨌든 상당히 많은 잠복, 여기가 감염이 됐고요.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 감염이 됐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한동안은 이 잠복기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잠복기는 이제 증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도 모르는 거죠.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복제는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복제는 벌어지고요. 바로 이 잠복기가 우리가 보통 2일에서 14일 정도라고 그러는데요. 이 기간에도 감염은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증상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감염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널리 퍼질 수가 있는 무서운 질병으로 될 수가 있는 경우도 그저 바깥으로 보이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도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잠복기가 지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아까 그림에서 보여준 대로 복제가 많이 되고 많은 세포들이, 점막 세포들이 다치고 그러면은 이제 재채기가 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서히 아프고 호흡이 잘 안 되기 시작을 하고 호흡이 빨라지고 등등한 증상이 이제 서서히 시작이 돼서 이 피크로 갈 수가 있습니다. 피크로 갔다가 정말 심해가지고 이것이 허파과리라든가 뭐 폐염이 걸린 사람들은 뭐 더 심하게 걸리겠죠. 이런 해서 증상이 돼서 불행하게도 사망으로 가는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행히 지금 많은 사람들에서 이것도 보이고 있는데 증상이 낮아져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감염이 됐으면은 감염이면 우리 몸은 참 이 정교해서요. 우리 몸은 이 침입자를 이 나무로 인식을 해서 남은 우리 공격을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면역 시스템의 한 종류인데요. 이 면역 반응이 벌어지게 됩니다. 면역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면역이 시작이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항체, 엔티바디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바깥에서 온 것을 우리가 항원으로 인식을 해서 항원이 보이면은 우리 몸은 엔티바디, 항체를 만들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나중에 얘기할 우리 세포성 면역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면역들이 시작을 해서 우선 엔티바디,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만 보게 되면은 항체가 이제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항체의 이 생성이고요. 이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공격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뭐 앞다리, 뒷다리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것을 작동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치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우리 몸의 이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이것이 안티바디가 잘 만들어지는 사람들에서는 바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몸이 약해서 이제 감염이 됐는데 몸이 약해서 항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질병은 계속해서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면역 능력도 중요해서요. 이렇게 이제 면역을 우리가 능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적당한 운동도 하고 활발하게 오히려 지내는, 건강하게 음식도 잘 먹고, 그래서 이것이 무섭다고 해서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뭔가 긴장하고 그런 모습들은 실은 면역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림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항체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항체는 우리 후라시불 같은 거라서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항원을 찾아내는 것이니까 혈액순환도 잘 시켜야 되고, 그런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방되는가, 우리 벌써 이미 얘기가 다 됐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정리하는 뜻에서 그런 걸 보게 되면은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기 많은 동물들을 통해서 전염이 돼서요, 뭐 남자나 여자나 여기서 오기도 갈 수도 있겠죠. 사람에서 이런 애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사람 간에도 전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전염이 될 수가 있고, 예방을 하려면은 손을 잘 씻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손을 통해서, 손을 왜 씻느냐라는 것이, 손이 안 씻게 되면은 거기에 묻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이 비말들, 이 재채기에서 나오는 그 물기들, 그 작은 물방울들, 이런 것들이 손을 통해서 코로, 눈으로, 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손을 씻어야 되고, 마스크하는 것도 물론이고요. 이런 동물들 벗어나게 이렇게 가까이 안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폐렴 뭐 이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되죠. 여기서 몸을 약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은 안 되겠죠. 여기서 이 흡연자, 이 담배를 피운다라는 얘기는 점막 세포를 그러지 않아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은요,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약하겠죠. 아직 노인들, 아이들 어떤 면역이 활발하지가 않으니까,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던 항체를 빠르게 만들지 못하는 여기도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위험한 것이죠. 자, 그래서 증상으로서는 이럴 수가 있고요. 가래도 나오고 점막세포가 해서 많이 다치기 시작하니까 숨이 가쁘고 기침이 나오고 통증, 열이 높아지고요. 우리가 염증이 생겨서 그거를 전쟁을 하느라고 열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이 폐렴,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자, 우리 이 그림이 많은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이것이 병원균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런 증상들은 여러 가지 열, 뭐 통증,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보이는 중요한 얘기들이 물에 손을 잘 씻어야 된다라는, 그죠? 잘 씻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마스크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침할 때도 여기서 내놓으면 적어도 2m는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늘을 통해서 하늘로 기침하고 그런다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옷소매, 그래서 이것이 퍼지지 않게,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꼭 하나 것이 추가해주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면역. 이럴 때일수록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잘 먹고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리고 항체가 많이 생겨나도록 이런 생활 습관도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올 수가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혹시 나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것들을 바깥으로 내놓지 않게 하는, 그것도 우리가 어떤 성숙한 우리 교양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있다면 빨리 공개를 해버리고요. 그래서 빨리 치료가 되면은 사회, 지역 사회도 좋고 자기도 좋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이렇게 멈추지 못하고 많이 퍼지는 것이, 에이즈 바이러스 걸렸으면 다 비밀로 같이 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창피하고, 그래서 그것이 확 번진 것입니다. 지금은 창피한 것이 아니죠. 자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면 빨리 가서 검사받고, 있으면 공개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해서 우리가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생물학과,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우리가 왜 손을 씻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